네.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테마인데 이번 테마를 우리 쇼세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뭐 네네. 쇼세님께서 한번 풀이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최근에 뭐 읽은 책이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걸쳐서 저희 이번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과 연초가 이제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뭐 거의 연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어울릴 만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얘기 끝도 얘기할 수 있고 시작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를 지금 시간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연말 연초에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뭐 의미도 좀 되돌아보고 그쵸. 그래서 다들 동의해 주셔가지고 4주 동안은 좀 러프하게 시간이라는 것만 드리고요. 테마는 시간. 그쵸.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상관없다. 흘러가는 그래서 시간 속에 죄송합니다. 이것만 빼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홈그랍스 이런 승률이었습니다. 것만 빼고 그래서 다양한 아마 4주간 시간에 대한 뭔가 좀 접근이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실 분은 제가 오늘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시간이라는 테마를 제가 선정받았을 때 네. 사실 이게 좀 저는 물리학적으로나 뭐 이런 약간 SF적으로 왜 시간 하면 약간 그런 게 좀 연상이 항상 그런 게 되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이 막 뒤바뀐다거나 타임슬립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연상은 되는데 제가 그런 쪽에 약간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제일 기대됐어.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덩케르크, 어벤져스 그리고 나의 시간 이야기 뭐 이런 제목인데 약간 감이 안 잡히죠. 일단 네, 약간 되게 엉뚱한 얘기들이 네. 많이 일단 덩케르크와 어벤져스가 들어가니까 좋네요. 그렇죠. 제목 덩케르크 잡기가 어벤져스는 약간의 대중성을 어떻게든 확보해보고자 하는 약간의 발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목만 들었을 때는 네. 되게 뭔가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려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철학이라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어떤 느낌으로 준비해봤냐면 제가 한박사님 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 특이한 컨텐츠다. 컨텐츠가 거의 없는 컨텐츠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제가 오디오 에세이 이런 느낌으로 좀 오, 쭉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덩케르크와 어벤져스 영화 얘기도 나오는데 영화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아니고 완전히 그 철저한 주관적인 감상이 있잖아요. 특히 그 영화를 제가 볼 때의 저의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좋아요, 말 좋아요. 그대로 오디오 에세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김혜리 기자님이 김혜리의 영화 일기란 거를 이제 신의 그쵸, 20일에 그쵸, 연재하시는데 그 영화 일기가 말 그대로 영화 일기예요. 그날 극장을 갈 때 뭐 어느 자리에서 봤고 뭐 그런 게 그런 그런 식의 얘기예요. 일기를 써요. 영화가 어떤 내용이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영화 내용과 연결을 좀 시키죠. 그래서 아. 영화를 보는 관객이 어떤 맥락 속에 있었나랑 그다음에 그 영화를 매칭시키는데 저도 약간 그런 방식을 하긴 그 환경이나 그쵸, 컨디션도 큰 영향을 네, 주죠 네, 사실은. 말 그대로 영화 일기입니다. 정말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뭐가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고수. 근데 일단 어쨌든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영어로 이제 우리 보통 뭐 타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히랍 사람들은 그걸 크로노스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단어 뜻이 도올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또 도올 선생님 좋아하는데 도올 선생님은 시간을 이 변화라는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변화. 변화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이제 인식하는 거를 시간이 흐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뭐 공기 하나 움직이지 않는 뭐 그런 공간 실제는 없겠지만 그러면 사람이 있다면 이제 시간은 아마 못 느끼겠죠. 시간 우리가. 인식을 못할 것이다. 아마 못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 변화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크로노스는 원래 그 제우스의 아들 이제 신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그 시간을 끌고 가는 밀어붙이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란 게 사람이 어떤 인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책상 이런 것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이런 것처럼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는 거라서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크로노스라는 애가 이 모든 변화를 밀어붙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시간을 계속 이렇게 예, 시간을 움직이게 끌고 한다. 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만물을 변화로 끌고 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해하기 만물을 좋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크로노스가 만물을 계속 변화시킨다. 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인 거죠.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를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추상화시킨 거죠. 크로노스가 만물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크로노스가 곧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크로노스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또 나오거든요. 카이로스는 이제 성서에서 시간을 뜻할 때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제 카이로스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때에 가깝습니다. 이제 뭐뭐 할 때가 찼다. 때가 왔다. 뭐뭐 할 시간이다. 이제는 탄핵의 시간이다.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뭐 할 때다. 예, 그럴 때의 의미에 가까운
카이로스,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때가 찼다, 때가 무르익었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그 도울 선생님이 강조한 거는 인간의 주체성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그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때다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이 주관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느끼려면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그죠, 얘기죠. 그죠. 만약에 내가 아무 주체성 없이 뭐 정신없이 우리 하루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막 그냥 뭐 만약에 정신없이 하루를 지냈다 이러면 그 하루에는 거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오늘 하루가 다 지났네 이러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만 지나가 버리는 게 뭐 마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대비한 게 제가 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교수이자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또.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이 어떤 칠순 잔치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 어느 나이든 뭐 권사님이셨겠죠. 칠순이 되셔가지고 칠순 잔치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노 여사신 거죠. 이분이 30대 초반에 사실은 사별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칠순 잔치까지 한 40년 정도를 네 자녀를 이제 키우신 거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칠순잔치가 나름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날 생일 잔치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40년을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이제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전 그러던 양반이 아닌데 아무래도 죽음이 좀 임박하니까 우리 둘이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여행을 갔겠죠. 내 자녀는 그때 아마 아주 어렸겠죠. 그래서 두 분이 여행을 다녀오는데 어떤 뭐 숲길 같은 데를 좀 걷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손을 꼭 잡으시더래요. 원래는 이제 무뚝뚝한 분이었겠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손을 꼭 잡고 한 시간 정도를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었대요. 한 시간간의 길을 걸었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 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의 나를 살게 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김학철 교수님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 한 시간이 아마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닐까. 길이로 흐르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길이로 쭉 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 시간에서 깊이 있게 두께가 아주 두껍게. 그래서 그냥 한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어떤 깊이와 두께를 이만큼이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께가 있는 카이로스의 한 시간이 크로노스의 40년을 이기게 만들어준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소중하게 좀 느리게 흐르는 시간인 거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그냥 돌아보면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왜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1분 뒤 10초 뒤로 넘기는 것처럼 그냥 훌쩍 건너뛰어도 그런 게 가능한 것처럼 맥락상 보이는 별 의미 없는. 사실 크로노스로 흐른 시간들은 거의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은 뭐 3일 전에 내가 뭐 했는지 뭐 일일이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영화 SF 소재에도 그런 소재들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내가 쭉 존재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인 거야. 내 기억은 그냥 심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뭐 이제 크로노스로 흘러온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인식할 만큼 기억에도 잘 나지 않는 그냥 흘러가는 마치 건너뛰기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도 또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힘든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막 그 왜 있잖아요. 막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잠깐의 정말 생과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잠깐 마취 들어가기 전에 뭐 1, 2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마치 영원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만약에 생사가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뭐 누군가를 뭐 정말 간절히 기다릴 때 그 한 5분은 5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좀 착안을 하게 됐냐면 이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누군가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는 엇갈리는 지점들이 살다 보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 둘이 만나기로 했어.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왠지 안 들었는데 슬퍼지는. 와서 막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근데 이제 막 남자하고 여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자는 막 기다리고 있어. 핸드폰도 안 갖고 나왔어. 막 기다리고 있다고 치고. 근데 이 남자가 딴짓하다가 이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막 뭐 돌아다니고 뭐 하다 보면 이 남자에게는 크로노스로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겠죠. 근데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는 카이로스로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안 올까? 왜 연락을 안 할까? 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 이렇게 멀어지게 골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서로가 느끼는 시간의 인식 차이로도 좀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조사나 연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제 머릿속에 뭐 사고 실험까지는 아니고 그냥 머릿속의 상상이죠. 이제 그런 걸로 뭐 약간의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결과물을 좀 늘어놓는 주저리 방송, 주저리 방송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덩케르크를 꺼내온 겁니다. 덩케르크. 왜냐면 덩케르크 사실 너무 좋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김혜리 기자님 같은 경우는 놀란 감독의 최고작으로 꼽더라고요. 덩케르크를. 네, 그렇게 그럴 뽑는 수 분도 있을 것 있고. 흥행면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리고 네네. 뭐 아주 SF적이지 않고 사실은 그냥 역사극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영화가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한 106분 정도 되니까 그렇게 긴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에는 이제 3개의 시간 축이 이제 흐르죠. 지상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에서의 1시간. 이게 아마 카피라이트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그 지상에서 아마 주인공이 이제 탈출하고 막 이렇게 포탄을 피하고 이런 장면이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묘사되고 중간중간 계속 이제 교차 편집으로 바다에서 이제 도움 주러 오는 사람들은 근데 그건 하루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토마디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늘에서 헤매는 그건 1시간을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 속에서 계속 교차 편집으로 흘러가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건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이 영화는 이제 제 크리스토퍼 놀란 모임에서 이제 본 영화인데 제 직장 이제 후배들이 이제 그만둔 후배들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가 개봉할 때쯤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영화 개봉하니까 우리 보러 가야죠. 왜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자주 안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네. 본지 좀 꽤 됐겠네요. 이제 근데 그 다음 나온 게 뭐였죠? 얼마 전에 나온 마지막에 나온 엔트로피 게 그 받으러 가는 거. 그 이름 뭐였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이름도 안 나네. 기억나는 테넷. 테넷은 평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건너뜁시다 하고 나서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기 쉽지 않으실 것 그래서 같은데. 지금 테넷 좋은데. 그 테넷 나는 봤는데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테넷은 건너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너뛰어 테니스는 버렸는데. 대중영어로 하기엔 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또 만난 부부예요. 부부. 사실 후배 부부인데 그 부부랑 저랑 이제 셋이 보는 건데 영화를 봤습니다. 그날. 근데 그날 셋 다 와 이거 진짜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야 이거 역작이다. 완전 최고다. 막 이랬던 개인적인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가 2017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인데 이 영화의 그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저는 마지막에 그 토마디가 그 랜딩에 성공할 때 진짜 막 마음이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1시간의 시간이 묘사됐지만 이 영화의 테마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지 이유를 잘 설명하기 힘든데 그 랜딩할 때 되게 막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다시 준비하면서 덩케르크를 좀 생각하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 아이들 생각이 좀 났는데 이 영화에도 보면은 3개의 시간축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의 시간축이 흐를 때 다른 한 시간축이 이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바다의 시간이 흐를 때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쑥 떠도는 거죠. 그런 장면들은 그냥 지나가는 장면인데 알고 보면 나중에 카메라가 다시 이제 그 비행기를 조망하게 될 때는 또 거꾸로 다시 교차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냥 배경으로 쓱 지나갔던 시간이 나중에 그 비행기 입장에서 가보면 되게 처절하고 절박하고 소중했던 그 시간이란 게 다시 이제 그렇죠.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좀 이렇게 감흥 같은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냈던 게 저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영화가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하고도 좀 맞물리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주 뭐 대단한 에피소드가 아닌데 사소한 얘기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가 이제 5년 전이니까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그냥 이 스쳐 지나갔던 시간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영원처럼 길었던 그런 시간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게 제가 그 신혼 초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소위 그 서울에 올라온 지방 학생 전세도 아니죠. 그 완전 월세 보증금 단돈 700만 원. 그게 전 재산일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또 공교롭게 결혼도 좀 일찍 하고 이러면서 뭐 회사 빚만 지고 결혼을 하느라 신혼 초 몇 년 동안은 되게 이제 좀 힘들게 지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조그만한 빌라에 살 때였는데 빌라에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처럼 주차장에 이제 차들이 쫙 잘 되어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여기는 괴로운 일이죠, 진짜. 골목골목에 차를 그냥 대야 돼요. 제가 그때 이제 타고 다니는 조그마한 차를 골목골목에 대면 이게 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좀 약간 취약한 동네 못 사는 동네니까 밤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그 동에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차 빼달라고 전화 오는 게. 줄줄이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새벽 4시에도 전화 오고요. 뭐 밤 12시에도 전화 오고. 사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는 뭐 사는 것도 팍팍하고 차 빼달라고 전화 오는 게 너무 그 좀 이렇게 번잡하기도 하고. 보통 또 기분 좋게 오지 않잖아요, 연락이. 그렇죠. 기분 좋게도 안 오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매너 좋게 정말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서로 짜증스러워. 전화 오면 서로 짜증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막 차 좀 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그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저한테는 좀 내 삶이 왜 이런가 막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밖에 못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던 그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 저희 첫째가 그때는 아주 조그만할 때였습니다. 네, 3살, 네. 4살 뭐 요때쯤이었으니까 얘가 되게 이제 애착이 좀 있었어요. 얘는 아빠한테 애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애가 아빠 하고 달려와서 이제 안기고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왜 애들이 이제 애착이 있으면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싫어하죠. 울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애랑 이제 놀다가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를 받고 차 빼러 내려가면 애가 그렇게 따라 나오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짜증이 싹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그러면은 애 데리고 나가서 뭐 앉히고 뭐 하려면 또 불편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애 이제 못 따라 나오겠어요. 그럼 너 있어 이렇게 밀어내면은 애는 이제 더 울고 그럼 저는 짜증이 더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 우는 애를 막 밀고 떨어뜨리고 제가 막 승질을 냈던 기억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너 이걸 못 참냐고 막 하면서 막 아빠 금방 올 거니까 5분도 안 걸리고 근데 왜 떼쓰냐고 막 혼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차를 빼고 이제 들어왔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의식을 못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왜 좀 같이 못 내려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아마 그 잠깐 떨어져 있었던 제가 차를 빼고 짜증내면서 차를 빼고 올라왔던 그 한 5분 10분 뭐 5분도 안 되겠죠. 뭐 그 시간 동안 얘는 아빠를 또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다시 나가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뭐 5분만 기다리면 돼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얼마나 또 사실은 기다렸겠어요. 그러면 차를 주차해 놓고 제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퇴근해서 온 것처럼 반갑게 또 안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애한테 얼마나 길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좀만 더 다정하게 여유가 좀 있었으면 여유 있게 그래 민준 아빠랑 같이 차 움직이러 가자 우리 아빠랑 차 타러 가자 이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도 혹시 모르지만 얘가 좀 컸을 때 야 우리 아빠는 주차장에 차 빼러 나가는 그 5분 시간이 아빠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아빠가 나를 데리고 다녔어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얘한테는 그 5분이 일종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왜 내가 그걸 못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그런 시간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왜 그걸 좀 몰랐을까. 이제 같이 차 빼러 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안 따라오죠. 이제는 안 따라오고. 아니 민준이가 곧 면허 딸 지경이야 이제. 이제 차 달라 그러죠. 얘 차 달라 그러는데 야 엄마 같이 안 가 이씨. 엄마 차를 달라 그러는데 이제 아빠랑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자니까. 지금은 이제 그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설펐고 저도 너무 이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덧붙여서 저는 어릴 때 에이안이랑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 또 뭔가 고해성사 시간인가요?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많이 다녔죠. 예. 그래서 어디 또 가면 거기 갔던 거 기억나니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어릴 때는 기억 못하죠. 예, 그 진짜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 다닌 걸 기억 못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행을 많이 다녔던 거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애들 기억 못하는데 다이버 뭔 소용이냐. 큰 다음에 가라. 큰 다음에 애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행에 갔던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함께했던 감정이나 그 느낌은 느낌은 있죠. 딱 기억나죠. 평생 갈 거라고. 음. 난 그래서 그게 아마 그게 아까 얘기했던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게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갔던 시간이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로 흐를 때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너에게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좀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또 그게 공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화해라는 건 사실 상대 시간을 이해하는 거.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지 뭐. 그렇죠.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고 그러면은 화를 낼 일도 없는 거고 쌓일 근데 예를 일도 없는 들면 거니까. 난 오늘 표현이 되게 멋있는 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뭐 고통스러웠는지. 왜냐하면 감정을 공감하기는 되게 쉽지 않으니까 네가 그렇게 뭐 놀고 있을 때 또는 네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나는 사실은 되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 그걸 알아줘. 근데 이것까지 공감에 이르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네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누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적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감하면 좀 네가 그러고 있었을 때 내가 그랬다는 게 조금 더 화해에 이르기가 좋지 않을까. 굉장히 비폭력적인 방법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비폭력. 폭력적이지 되게 않은 좋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 뭐 맞아요. 이런 되게 폭력적인 좋은 화해의 방법이. 방법을 감정 알게 자체만 이해하려고 하면 좀 막연하긴 하지만 맞아요. 그 맞아요.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나가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형이랑 이렇게 음. 좀 관계가 좋아진 계기가 이렇게 예전 제가 형한테 잘못했던 그때는 철없이 잘못했던 거를 이렇게 형한테 토로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울컥했고 이제 그런 걸 사실 되게 짧은 통화였는데 그거 이후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서로 이제 상황도 이해하고. 맞아요. 우리 또 돈나더라 또 형제의 또 이 스토리가 또 많기 때문에 기회 되면 또 한번 그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라고. 근데 다 집에 그런 스토리 다 있죠. 있어요. 없는 집이 다 어디 있어요. 있겠어요. 집집마다 네. 문제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어디에나 아픔이 있죠. 근데 집집마다 저희 있어요. 집에는 약간 없는 것 같으니까 적은 것 같아요. 없지 그러면 나잖아. 그렇죠, 누군가를 그렇죠. 못 떠올리면 나야. 그렇지. 그렇죠. 네.